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내일로 다가온 UFC 315 대회 메인 이벤트 벨랄 무하마드와 잭 델라 마달레나 간의 경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벨랄 무하마드의 별명이 본인의 이름을 기억해달라인데 이게 약간 밈이 돼서 무하마드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팬들에게 좀 재미의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이안 게리와 샵캇 간의 대결에서 샵캇이 이기고 현장에 있던 벨랄 무하마드가 들어와서 페이스오프를 샵캇과 하려고 하는데 그 경비원 분이 벨랄 무하마드가 챔피언인지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사건이 있었던 게 개최량 현장에서 벨랄 무하마드가 개최를 해야 하는데 경기가 이번에 열리는 몬트리올의 커미셔너가 벨랄 무하마드를 모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개최하려고 하는데 막고 계속 서류를 찾고 뒤적이고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누군지 모르니까 내 주위에서 챔피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서 결국은 개최를 커미셔너가 허락해줬던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지만 배가들끼리는 알아본다고 GSP는 무하마드를 알아보고 있죠. 단점이 거의 없는 완전 무결한 선수다라는 또 극찬을 GSP에게 받고 있는 벨랄 무하마드이기도 한데요. 무하마드의 게임을 보면 첫 번째, 이 벨랄 무하마드 게임의 중요한 요소는 체력입니다. 달리기를 하면 경량급의 동료들도 다 능가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카디오 자체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벨랄 무하마드의 체력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티가 좀 덜 나는 두 번째 벨랄 무하마드 게임에서의 강점은 스피드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벨랄 무하마드는 티가 안 나게 빠른 스타일입니다. 누가 봤을 때 와 진짜 빠르다 이렇게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유는 스피드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기저기 다 써서 재미있게 경기를 한다기보다는 적재적소에만 활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전성기의 마이크 타이슨을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파워와 스피드 다 우월하게 갖추고 있으니까 땡 하자마자 탐색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밀고 들어가서 강타를 그냥 원거리에서부터 날리고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재미가 있고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벨랄 무하마드는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무하마드가 스피드를 쓸 때는 항상 쓰는 것도 아니고 인아웃 스텝을 해주다가 갑자기 상대가 들어오고 할 때 순간적으로 빨리 빠져야 할 때, 빨리 붙어야 할 때 이럴 때 써주고, 힘을 뺀 펀치 공격을 할 때 스피드를 쫙 올려주고요. 그리고 갑자기 태클 들어갈 때 그렇게 안 보이다가 순간순간 빠른 장면들이 나오는데, 무하마드의 태클을 보시면 최대한 가까이 거리를 좁혀요. 여기서 그냥 자기 스피드 믿고 태클 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세팅과 풋워크, 타격 등을 통해서 좁힌 다음에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태클을 치기 때문에 무하마드의 태클을 보시면 항상 상대방 다리 뒤쪽을 딱 싸잡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벨랄 무하마드의 게임은 거리를 일단 안전하게 잡고 스피드가 있으니 왔다 갔다 풋워크를 활용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다가 빠르게 펀치 싸움을 시작을 해요. 잽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점수를 좀 따고 주도권도 잡다가 어느새 상대방을 그 빠른 풋워크와 펀치를 통해서 케이지 쪽으로 몬 다음에 테이크다운을 갑자기 칩니다. 그라운드로 몰고 가서 컨트롤도 좋기 때문에 점수를 확실히 따주고, 이렇게 1라운드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쭉 끌고 가는 게 챔피언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리온 에드워즈 전에서는 그 그래플링 능력을 많이 보여줬고, 션 브래디 전이나 길버트 번지 전에서는 빠른 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전자 마달레나 같은 경우는 샵캇이 지금 부상이라 경기 오퍼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들어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엄청 빨리 이 대권 도전의 기회를 잡은 셈이 됐어요. 챔피언인 무하마드는 엄청 뺑뺑이를 돈 선수로 유명한데요. 마달레나가 이제까지 웰터급에서 탑 10과 싸웠던 게 길버트 번즈 한 명뿐입니다. 기회를 여러 사정 때문에 빨리 잡았다고 할 수 있겠고, 경기 스타일은 그야말로 복서입니다. 복서를 종합격투기 준비를 시켜서 UFC에 넣으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뿅 나온 게 이 잭 델라 마달레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복서 타입들은 종합격투기에서 경기를 할 때
은가누나 페레이라처럼 한 방이 아예 세서 걸리면 잠재울 수 있는 선수거나 아니면 일리아 토프리아처럼 혼자 스피드도 너무 빠르고 파워도 좋아서 쭉쭉쭉 거리를 좁힐 수 있거나 이렇게 다 갖춰진 케이스가 아니라면 치고 들어가서 한 방으로 상대를 KO시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복싱 거리를 자꾸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서 복싱 싸움으로, 펀치 싸움으로 경기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몰고 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싱에서는 주먹으로 치고 받아야 하는 게 의무지만 종합격투기에서는 절대 의무가 아니거든요. 상대가 거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잭 델라 마달레나라면 펀치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대를 복싱 싸움으로 계속 끌어들여서 싸우게 하는 게 이런 마달레나가 해야 될 점이고 또 능력인 거예요. 비슷한 타입들을 돌아보면 로비 라울러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밖으로 많이 도는 전략을 택했었어요. 많이 돌다가 기회를 봐서 큰 것들을 터뜨리는 전략을 택했었고, 션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는 복싱을 주로 합니다만 방어에 중점을 두고 뒷중심을 놓고 압박을 하면서 잽을 계속 맞춰서 데미지를 쌓는데 주력을 하는 거죠. 코너 맥그리거나 션 오말리 같은 경우는 길고 빠르기 때문에 긴 리치, 스피드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해주면서 원거리에서 파워 펀치들을 꽝꽝 터트리는 스타일로 경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잭 델라 마달레나는 특출나게 크고 긴 것도 아니고 또 스피드가 토프리아처럼 특출나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기본기가 좋고 인간 자체가 상당히 터프하고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펀치가 무겁고 맷집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 중심을 앞에 놓고 상대를 일단 압박하기 시작해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달려들어요.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빠지면 또 추격하는 거고 상대방이 받아 때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발 붙인 공방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마달레나는 무조건 바디샷을 노립니다. 이 마달레나의 게임에서 바디샷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디샷으로 상대방을 물론 너무 잘 치기 때문에 KO 시키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건 페레이라의 카프킥과 같아요. 마달레나의 게임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로 한 방에 보내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방이 됐을 때 바디를 때려줘서 본인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상대방 발도 붙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안면도 더 때릴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고 상대방의 이 디펜스를 깨는 거죠. 마달레나는 이 주먹의 비중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태클을 친다든지 킥을 막 화려하게 활용해준다든지 이런 게 없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마달레나가 두 주먹으로 안면을 쳤다가 바디로 내려왔다가 안면으로 올라가고 이 게임을 구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스타일들은 상대가 타격전을 받아주면 아주 좋아해요. 그렇게 길고 빠른 랜디 브라운이라든지 케빈 홀랜드 다 잡아냈었죠. 마달레나가. 반대로 마달레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길버트 번즈나 바실 하페즈전을 돌이켜보면 공통점이 마달레나에게 자꾸 태클을 쳤다는 거예요. 주먹으로 바디를 때릴 수 있는 거리와 레슬러가 태클을 칠 수 있는 거리가 겹치거든요. 복서와 레슬러가 이 거리에서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이 타격으로 안 받고 태클로 몸싸움으로 붙으려고 하는 스타일들에게 마달레나는 조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궁합이 안 맞는 거거든요. 마달레나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좀 불안한 점은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극강이 아니에요. 물론 경기마다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챔피언 무하마드의 그 체인 레슬링을 막아낼 수 있을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테이크다운 당하면 그라운드에서의 스크램블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스크램블이 좋아서 일어난다고 해도 또 넘어지고 그러면은 점수를 잃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도전자의 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챔피언에 비해서는 UFC에서의 경험이 적은 도전자다 보니까 본인의 전략 전술을 얼마나 다듬는가, 실수를 얼마나 좀 줄이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경기에는 특히 많이 힘을 쏟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페즈전을 돌이켜보면
테이크다운 디펜스에 문제가 있던 점 드러났던 거 외에도 마달레나가 길로틴 초크를 걸고 그라운드에서 오히려 달려들고 이랬던 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벨랄 무하마드를 상대로 한다면 삭제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더스틴 포이리에만 길로틴 병에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들에게 서미션의 유혹이란 건 언제나 달콤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미션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잘못 쓰면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거나 내가 하이 포지션에서 계속 깔려서 컨트롤 타임을 상대방에게 더 오랫동안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괜히 UFC 선수들이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꾸물꾸물 웬만하면 일어나려고 하지 암바 걸고 트라이앵글 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안 나오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UFC 선수들이 누가 암바를 못 걸고 누가 트라이앵글을 못 걸겠습니까? 막힐 가능성이 높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걸 알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방향을 상위 포지션으로 점유하고 하위로 갔을 때는 빨리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잡는 거거든요. 길로틴이나 여러 본인이 잘하는 기술들이 있더라도 벨랄 무하마드를 상대로는 아주 타이트하게 다듬는 게 마달레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는 경기의 양상은 당연히 잭델라 마달레나가 압박을 걸면서 들어오겠습니다만 챔피언인 무하마드는 절대 그걸 정면 승부로 타격전으로 받아주지 않고 케이지를 넓게 쓰면서 스피드를 활용해주면서 빠져주고 잽 같은 것만 빠르게 툭툭툭 내주고 점수 좀 따주려고 하다가 마달레나가 기어를 올려서 들어오면 테이크다운으로 받고 그걸 방어해낸다고 하면 다시 도망가고 갑자기 스피드를 활용해서 밀어붙여서 마달레나를 케이지로 몬 다음에 또 테이크다운 노리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은 챔피언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벨랄 무하마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실력이 부족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나 케인 벨라스케즈나 일리아 토프리아나 이런 선수들 보면 물론 UFC 초창기와 전성기를 비교해보면 기술력의 차이는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찐따 시절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벨랄 무하마드는 달라요. 뭔가 찐따가 갑자기 초강자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찐따 시절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세졌기 때문에. 비슷한 예로 찰스 올리베이라가 있죠. 올리베이라는 한때 포기의 아이콘이었어요. 올리베이라는 포기한다.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근데 지금 찰스 올리베이라는 슈퍼스타잖아요. 아무튼 벨랄 무하마드는 실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갖춰진 챔피언이거든요. 제 눈에는 실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잭델라 마달레나 같은 아주 젊고 치고 올라오는 선수는 매 경기마다 게임이 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발전한 버전이 툭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죠. 베테랑들보다 그 변화가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양 선수를 분석해봤을 때는 확실히 챔피언 쪽이 추가 기울어 있는 형태의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내일 중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